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의 김호균 과장 연결해서 중국 이야기 듣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중국장 IPO 재개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3,600선까지 달려갔습니다. 오늘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제 이달 말에 이제 발표 나오죠. SDI 편입 여부도 상당한 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좀 상방 쪽으로 보고 계실까요? 예, 저는 일단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조정, 이제 보약이 되는 조정쯤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지난 6일에 시장에 큰 호재가 있었는데 증감회 중국의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증식 폭락으로 7월에 중지되었던 IPO를 재개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 시점이 3,500선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3,500선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의 기초 단계가 아니겠느냐, 어쩌면 자신감을 보여주는 국면이라도 보여지고요. 또한 이런 발표로 인해서 증권주 위주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뉴스들을 보게 되면 이 성강통과 아까 말씀하신 SDR 편입 이슈가 있었는데, 성강통 오픈 같은 내용은 이제 일종의 오보 아닌 오보로 해프닝이 있었는데, 실제 이게 오보라고 나왔지만 이 시장을 환기시키는 소재로 작용해서 시장이 이 시점을 계기로 좀 상승을 전환했던, 투심이 전환됐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 기저에 깔려있던 것은 이제 IMF SDR 편입 이슈였는데, 이것이 11월 31일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강통 관련 오보와 SDR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했다는 점에 의미 있다고 하겠는데요. 실제 이 연기가 그냥 이제 악재냐 이런 건 아닙니다. 실제 편입이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 왜냐하면 이 구성 국가에 있어서 중국이 거의 우호적인 지분을 다 얻었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확정적인 분위기가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 SDI 편입됐을 때 기대 효과를 보게 되면 일종의 신용도 상승 효과로 인해서 신용도 상승되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감소되는 점,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서 위안의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 기업 자체로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될 겁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에 있어서는 위안화의 개방으로 인해서 자본시장의 개방화도 지속될 것이다. 성강통도 연관이 되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호재로 작용을 했고, 이로써 증시가 상당히 상승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3,400선이 중요하고 이 3,400선까지 올 상황에서 다음 가격대는 단기적으로 3,500대를 돌파하면 이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상단에 돌파됨으로써 이 저항이 크게 없다. 그래서 단기보다도 중기적 상승 전환 신호로 중요한 가격대가 3,500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이 정확히 맞는 상황으로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3,500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는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신한 시그널이 있는 상태에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2, 3일 정도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 3,500의 추이를 벗어나지 않는 한 오히려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이 유용한 수간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 3,500선 위에서는 기존의 저점에 3,000선 밑에 깨지면서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던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3,500선 이상에서는 실적과 테마별로 업종별로 선별을 해야 되는 작업이 이제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업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데서도 상당히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3,500선까지 돌파가 되면서 그렇죠. SDR 편입 여부도 일단 연기가 됐었고, 성강통 워낙에 이슈가 또 관심이 높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또 이후 해프닝이 나오기도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상승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3,500선 위에서 정말 그렇거든요. 어떤 종목에 대한 선별 작업이 정말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어떤 국가의 발전 방향,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쪽에서 최근에 종목들 많이 좀 찾아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쪽에서 봐주셨을까요? 예, 이런 시점에 있어서
관심 종목들을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 종목들을 쭉 이제 살펴보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V자 반등을 이제 뚜렷하게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이미 좀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입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보다가 오늘은 이제 북경가학 케이블 TV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북경가학 케이블 TV 가화유선이라고도 하죠.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방송 콘텐츠 미디어와 관련된 기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산업 분석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 내에서 한국 예능 진출이 상당히 화제인데요. 준비된 사진들 몇 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중국판 비정상회담인 이제 세계 청년설의 모습도 나오고요. 다음으로는 이 중국판 런닝맨, 중국판 런닝맨 이제 실제 원판도 굉장히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중국판 런닝맨이 달려라 형제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화면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판 진짜 사나이, 이건 이름 정말 멋집니다. 진정 남자한이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렇듯 지금 직수출을 넘어서서 포맷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출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은 뭐냐면 중국의 내수의 방송 컨텐츠량이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포맷들 그리고 직수출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방송 컨텐츠량의 그 잠재성과 성장성을 그만큼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소비 시장이 굉장히 되면서 이와 함께 방송 미디어 컨텐츠 시장 좀 더 인생에 있어서 유의와 즐거움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 시장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미디어 업종은 이제 전통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출판, 신문, 방송이 기반이었다면 현재는 온라인 기반의 뉴미디어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되어 있고 중국 하면 이제 온라인 시장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탑을 달리는 세계를 이끄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8월 미디어 산업이 사회문화를 선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면서 전파력, 공신력, 영향력을 고루 갖춘 강력한 신형 미디어 그룹의 탄생을 역설하였는데요. 이런 시진핑 주석의 미디어 산업 육성 언급 이후에 미디어 산업이 정책적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부각이 되면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광통 오픈 이후에 미디어 그룹이 성장했는데 그 후광통 대표적인 미디어 그룹 제가 다 헬로차이나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기도 한데요. 교육과 미디어가 융합된 중남 미디어 같은 그룹도 있고요. 인민망, 중국의 네이버 같은 이제 포탈 미디어 업체인 인민망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북경과학 케이블 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광통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 미디어 그룹의 성장이 뚜렷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때 미디어는 미디어 그룹도 미디어 업종으로 한데 묶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 분석을 했는데요. 이 기업 북경과학 케이블 TV가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경과학 케이블 TV는 1999년에 설립됐고 2001년에 상하이 거래 상장이 됐습니다. 베이징 지역 기반의 케이블 TV 사업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케이블 TV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다. 그래서 약 4만 킬로미터의 광케이블과 24만 킬로미터의 케이블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이제 미디어 인프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케이블 TV의 네, 중국에서 미디어 산업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중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또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미디어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미디어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지난 7월에도 한번 김호근 과장이 소개를 해드렸죠. 북경과학 케이블을 오늘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더 설명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미디어 관련 종목들 3종목 정도가 언급이 되면서 그중에서도 북경과학 케이블을 김우균 과장은 탑픽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디어 지금 관련 종목 가운데서도 가장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네, 연결됐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 주실까요? 예, 네. 기업 분석부터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기업 소개는 저희가 좀 지금 대략적으로 들었죠. 네.
네. 조금 네. 가장 중요했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 대전환해라 할 수 있는 모바일 및 온라인 TV 운영권을 취득해서 IPTV 및 온라인 TV, 모바일 TV 뉴 미디어에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유선 TV 가입 고객 수가 550만 명이고 전년 대비 27만 명이 증가했고요. HDB 디지털 TV 서비스 가입 고객은 약 4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0만 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이제 그 재무제표를 살펴보게 되면 2014년 실적은 양호했으나 2015년 1분기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오면서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매출액 증가율 자체가 좀 높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의 변동성이 크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케이블 사업자이기 때문에 많이 다 깔린 상황에서 외형 성장은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 있고 이 이제 온라인 TV 사업 쪽으로 인해서 영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무분석상에서는 뭐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 자체가 크지 않다는 좀 단점이 있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10% 아래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 그룹 중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부진한 실적을 단점이다, 이 종목의 단점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진한 실적의 어떤 요인들, 원인들이 좀 제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유선 TV 사업 자체가 얼마나 잘 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존에 이제 케이블 사업자라는 것은 고정된 그 사업장과 고정된 수요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에 매출 증가율이 이제 정체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TV 사업이 얼마나 신성장으로 적절하게 운영되느냐가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의 기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신성장 쪽에서의 모멘텀이 확실히 좀 발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는 일단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어떤 미디어 산업 육성 정책이 나오면서 수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일단 실적 저조 이후에 좀 주가도 하락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디어 산업 육성과 방송시장 성장에 따른 이제 수혜주라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받을 만하고요. 이 1대1로 사업과 거의 비견될 만한 큰 중국 프로젝트가 중에 하나가 바로 징징지 정책입니다. 베이징의 징, 텐진의 징, 허베이의 이를 합친 이 징징지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수도권 개발 정책이거든요. 이 북경 가아 TV 안에 이제 북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이징 이제 북경에 이제 한데 징징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이런 수혜도 예상이 되고요. 이와 관련돼서 6월 4일에는 차이나 모바일과 4G 네트워크 건설에 대한 MOU도 체결됐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실적 재무지표를 보시면 나왔던 것처럼 1분기 실적 악화와 시장 쇼크로 인한 급락 이후 현재 가격 매력도 높은 상황에서 최근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가장 뚜렷한 투자 포인트인데 성강통 오픈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심천에 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천 오픈이 되고 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동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후광통 종목으로서 이 북경 가아 케이블 TV가 유망하다라는 것이 또한 투자 포인트로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종목을 골라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일봉상의 현재 최근 가격 흐름의 모습입니다. 다른 종목처럼 V자 반등을 그리지 못하고 최근 가격대 약 한 달 동안은 이제 횡보하는 박스권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느 정도 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차트 분석상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되면 이런 에너지가 한 번에 상승의 힘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기 적합한 종목이라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실적도 2015년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길게 보는 주봉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던 고성장 산업이라는 것을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에 낙폭이 컸지만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를 지지받으면서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 아직 가격에 큰 하락 추세로 돌아서진 않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24위안 정도에서 진입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6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18위안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차이나 오늘은 북경가파 케이블 살펴봤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잠시 후에 다시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